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답이 애매하다. 그러게. 어? 음, 웃음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자, 7장. 7장. 아, 7장부터죠? 나 딱 네. 어떻게 또 7장까지. 7장. 7장 다 읽고 오셨어요? 아니요, 7장 딱 시작. 7장 읽고 뒤에 있는 8, 9장은 이제 각자 읽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7장 빈곤 전념의 공포. 무시라. 자, 조선족 찾아서 갑니다. 자, 신조선족을 찾아서 2000년대 중반 중국 하얼빈의 한 국영기업 노동자 집단 거주지에서 현장 연구를 하던 중에 이따금 한국 사람을 만났다. 빈곤 전념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점을 인격화하는 데 몰입한다. 시타에서 한국 이주자들이 소환하는 비정상, 오염의 표식으로 나는 조선족에 대한 의존, 결함 있는 가족, 중국에 대한 무지에 주목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어렵네요. 끝? 좀 어려웠어. 근데 저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나 상하이 살 때 막 있었던 그런 조선족의 일화들도 막 떠오르고 이렇게 그만두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 이게 뭐 2000 몇 년대까지예요.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뭐 지금도 아마 계속되는 얘기지 않을까 싶은 계속 왔다가 하고 가고 아니면 주재원으로 다시 또 와 있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입의 특례를 좀 혜택을 받으려고 이제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더라도 이제 아이들이랑 부인은 더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재원을 하다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 다시 바꿔서 계속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옛날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또 빈곤의 관점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시각도 빨리 보고 그죠? 다른 차원에서 이걸 해석하고 하는 거가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였는데. 벼룩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곳이라서 그렇게 막 와닿으면서 듣진 않았는데, 읽진 않았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나 지금 저희도 지금 프랑스라는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뭐 별반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냥. 그냥.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왜냐면 그래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는 조선족 하면 진짜 나쁜 이미지잖아요. 좋지는 않은 이미지니까. 우리도 지금 다른 땅에 조선족처럼 와 있긴 하지만 이미지 면에서는 다르다. 완전 다르죠. 진짜 뭐 조금만 이렇게 야, 우리가 그애 먹여 살렸는데 우리가 그애 힘들 때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선족은 항상 낮고 비천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저놈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해서 뭐 잘했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딱 편협된 고정된 그걸로 보니까 좀 뒤까지 좀 더 읽어보면 조금 감이 오려나요? 이해가 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례 연구를 앞부분에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금방 읽었던 이 부분이 좀 열악한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짓는 표식을 재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으로 좀 전에 그 조선족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에서 그것도 뭔가
표식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또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저도 벼룩이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내내 제 입장에 몰두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 집을 처음 와서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 공사를 맡으신 부분이 조선족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가 들어가시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사모님은 한국에서 집에 그 뭐라 그러죠? 집에 아예 기거하면서 애들도 봐주고 다 북박이 이모님. 묵박이 이모님. 근데 그분의 월급이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있어요. 상당했었고 어. 그분 사모님의 직업이 그 중국에서는 간호사셨대요. 그리고 저희 공사해 주셨던 분은 러시아의 주재원이셨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살기가 좀 힘드니까 외화벌이 하러 나온다고 해서 따님 따라 따님이 프랑스에 먼저 오고 와서 기술이 딱히 없었지만 손재주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따로 공사하는 일을 배우셨대요. 빨리 뭔가를 이렇게 감지해내는 그 기술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확실히 무역업을 하셔서 그런지 그분을 통해서 북한 분들도 알게 되고 저는 그때 이분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우리 아저씨가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불편했고 그분이랑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저씨랑 저랑 여기서 사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그 자료 연구는 십몇 년 전 2011년 2년 자료네요 보니까 얘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선양도 많이 달라졌겠죠. 하여튼 읽으면서 좀 복합적인 기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왜 저희 집 공사도 조선족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거의 뭐 저는 엄청 친하게 돼서 이제 막 그 아저씨 뭐 집안 얘기도 다 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또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제 그래서 사모님은 뭐 하세요? 네, 이제 그분 왜냐면 저랑 친한 그 아저씨 분은 혼자 오셔서 이제 진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제 돈 보내면서 애 키우고 막 그러셔서 이제 혼자 계신다고 해서 이제 그건 안 물어보고 데리고 오신 분이 이제 부부가 같이 오고 아들도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사모님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얼마를 받는데 그냥 나보다 더 많이 벌어 막 이러면서 진짜 저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저도 거기 식당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벌고 왜냐면 되게 또 부지런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형편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맞아. 하지만 그건 거지. 투사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그게 보는 시각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조선족이라는 한 그 프레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못 살고 못하고 뭔가 기회주의자적이고 뭔가 안 좋은 프레임이 다 씌워져 있어서 그거에 우리는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어쩌면 돈 버는 거나 혜택, 그런 거는 잘 사는 거는 훨씬 조선족, 여기 나오는 여유 있는 조선족 분처럼, 우리를 보고, 저 고생한다. 저 한국 찌질한 한국인들 고생한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 혜택, 시각에서 받는 그거는 없지 않나, 우리는. 저는 근데 그 생각에 조금, 그게,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는 씌워진 그 프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만약 프랑스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을 때 동양의 정말 이름도 모르던 그런 아주 작은 가난한 나라라는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있지 않아요? 그거랑 그리 다르다는 생각이 일단 안 들었고요. 사실 말해서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역전이 되면서 찌질한 한국인 이렇게 조선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조선족의 입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랑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찌질한 프랑스인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조선족 그 일해주시던 아저씨가 저는 그분하고 2번이나 일을 했거든요. 이사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일을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것부터 전기공사까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큰 아저씨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럼 거기 들어가시지 왜 안 들어가셨냐고. 그러면 훨씬 체류증 받는 거나 뭐 이러저러한 혜택들이 많을 텐데 왜 안 들어가셨냐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지금 누아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는 성이 안 찼을 거야. 성이 안 찬다는 거야. 맞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으면 나는 회사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왜 그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가이드로 일하시는 분들 그때 한참 그 가이드로 일을 할 때 그분들 다 이렇게 누아로 일을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그 돈 많이 버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더 이상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지 않을까.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더 좋을까. 또 여기서도 아까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주재원이라는 거에 소속되어 있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나왔을 때의 그 소속감이 없을 때의 처지, 뭐 이런 걸 위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험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노후가 됐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위험 수당이 중요할까 아니면 더 안정적인 게 중요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저씨 보면서 그 공사를 한 그러니까 공사를 아주 옛날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4년인가 5년 후에 한 번 또 할 때 그 분을 또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전과 5년 후에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셨지만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아는 듯한 느낌과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서 몸은 안 좋아지고 있고 객지에서 그리고 여전히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조그만한 아파트에 계속 살고 계시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 걸까? 저분이 만약에 중국에 돈을 보내신다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 아이들은 막 옥스포드 들어갔다고 막 자랑을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옥스포드를 다니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과 함께 되게 복잡한 심정이 막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 빈곤과 이렇게 물린다고 한다면 그 빈곤이라는 게 정신적인 빈곤이 되물림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못하다 보면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그냥 했어요. 그냥 상황을
좀 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한테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분이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막,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그 옛날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그 모습이 맞물려 들어가서 약간, 그러니까 그때는 어쩌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내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를 먹고, 나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기도 하고, 맞아. 그 다음에 월급을 내면서 세금 내고, 그래서 연금을 정말 단돈 몇 푼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다 나중에 보호받을 무언가를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좀 투명하지 않다면 그 개인으로서도 너무 불행한 일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가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투명할 거라고 믿고 계속 보험을 들듯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 보호 장치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으면 우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뭐 암담하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제가 외국인으로 여기서 살면서 일단 조금이라도 연금을 붓고 있잖아요. 뭐 정말 딱지만큼 나온다고 우리 신랑은 그걸로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으나, 어쨌든 그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나, 어쨌든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다. 그분들에 비해서 일단 보호장치는 하나 있지 않나? 약간 아니, 정말 이 빈곤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밥 먹고 살면 되지, 밥 먹고 사니까, 그리고 뭐 밥 먹고 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빈곤이라는 게 그렇게 먼 데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조금씩 그렇게 작지만 나눠 먹을 수 있는 가난한 커뮤니티라도 있으면 그래도 얼마나 든든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뒤에 내용들이 조금 더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조선족들 커뮤니티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가난을 너무 직접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단단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거 막 읽으면서 막 대화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전 그분 그 연변 아저씨랑 얘기할 때면 막 저까지 목청이 올라가잖아, 막. 그래서 막 하이톤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다가 막 나중에는 막 혈압 올라서 막 뒷골 잡고 막 그랬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막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서 막 몇 번을 여쭤보기도 하고, 막 목청도 올라가고 서로 알아듣기 위해서 막. 진짜? 왜냐면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랑 나중에는 너무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맞아. 너무 그게 참 같은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 조선족 아저씨 덕분에 왜 그 조선족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의료보험도 저 며칠 전에도 의료보험도 뭐 조선족이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를 조금 바꿔준 사람, 내가 조선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바꿔주신 분이 저 조선족 아저씨였던 것 같고, 이제 또 책을 또 읽으면서 조선족의 관계, 결국 진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이주를 해서 가서 우리나라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한국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좀 막 정치랑 이렇게 연결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보낼 때는 언제고. 그때 처음에 어느 순간에는 나라에서 보냈잖아요. 그 정책으로 개발하고 그쪽 지역에 뭐 그거로 이주 정책을 보내놓고 또 이제 들어와서는 그치 뭐 이게 예, 복잡해지는. 음, 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떠나면서 아까 여기 있잖아요. 버리고 간 낮은 자리를 또 조선족이 채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민자들을 또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아, 서탑 저 최명희 작가의 혼불 시리즈 혼불. 읽었는데 거기에 서탑이 나와요. 이게 시탑, 서탑이 서탑, 이 동네 막 이러면서 막 괜히 어디 가본 것 같아 지금 마치 와서 보는 듯한 느낌. 서탑의 이야기구나. 저도 사실 선양은 어디에 붙어 있는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아빠가 마지막에 사업체를 딱 마지막에 거둘 때 마지막 그 무역을 하셨던 데가 이 선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양에 통화를 하고 막 뭘 하시고 했던 그거를 본 기억이 있어서 선양이 대체 뭐지 했는데 바로 나와서 아 이게 20년 몇십 년 전에는 이런 도시였구나.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이런 흐름이 있었던 동네였구나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아주 멀리 느껴지지도 않고 한국에 가면 또 한번 아빠한테 기억을 잘 못하실 테지만 기억을 끌어내서 한번 또 얘기해보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별 얘기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주섬주섬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떠셨어요? 이 책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대충 한번 겪어보시면서 약간 빈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하고 있잖아요. 대학생 봉사 이런 활동 체험 프로그램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빈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빈곤만 있는 거는 또 아니구나. 곳곳에 네. 아주 미세혈관처럼 그쵸. 그게 짚고 빈곤인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네. 그리고 또 빈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맞아. 쏘여 있는 거를 잘 들여다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동력이 되니까 그쵸. 정책 같은 것도 그냥 흐르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 저게 저렇게 될래나 뭐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벼룩이님은 이 책 겪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저 사실 읽으면서 대단히 막 몰입해서 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단지 나하고 빈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닿으면서 사실 여기 그 빈곤 전염의 공포 막 이런 그게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좀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인 빈곤까지 생각하면서 약간 한번 이렇게 좀 딱 때린 것 같긴 해요. 네. 그랬다면 이 책은 그 역할을 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여러 뭐 보고서니까 구석구석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걸 인류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냥 보고서 같은 건데 그래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런데 각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새 정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정책들을 그냥 그렇게 했거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히 또 국민에 관련된 또 정책들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면서 서로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일까지입니다. 14일까지. 선거할 수 있는 맞아, 맞아. 재국민 투표할 수 있는 음, 24일인가 그리고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선거입니다. 재국민 투표 기간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25, 네. 6월. 나 여기 좀. 나도 이제 해봐. 보여주세요. 며칠을 보내고 왔더니 이렇게 너무 좋겠다. 피었어요. 밖에 아니 지금 화면이 정말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흐리게 나온다. 아유 아쉬워. 흐리게 나와? 한번 불러주세요. 나중에 거기 가서 차 한 잔 마시죠 우리. 어. 엄마곰님 대답이 없어 또. 저 끊어졌나 아 끊어졌나 진짜? 대답 없는 너가 됐어. 아유 못 살아 하여튼. 다시 불러야 되겠다. 아유 못 살아. 아니, 얘 들어. 보여주느라고 막 마당으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걸 깜빡했어. 아유 정말. 한번 불러달라고 저희는. 진짜. 네. 한번 불러달라 말도 안 그랬어요. 돼. 날 좋고 네. 쉬는 날 하루 거기 가가지고 네, 우리 햇볕 식당이어서 쬐면서 우리 바베큐도 한잔 먹고 차 한잔 해요. 차 한잔. 바베큐도 먹고 차도 한잔 하고 해요. 언제 할까 진짜? 날 잡으세요. 우리 바쁘신 엄마곰님이 잡아줘야지. 응? 이 남아 있어야 될 텐데. 라일락 남아 있어야 될 텐데. 남아 있으라고 제가 갈게요. 네. 그래가지고 엄포를 놓을게. 남아 있으라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맛만 보고 빈곤 가정 맛만 보고 끝냅니다. 네. 자, 다음 달에는 뭐가 될지. 벼룩이님 어디세요? 저희 집요. 베란다요? 예. 그죠? 여 뒤에 있는 게 벼룩이님 작품입니다. 진짜? 네. 아니 비쳤어? 유리 창문 그게 이게 지금 거예요? 액자가 되어 있어서 액자. 비춰져서. 작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을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아우, 여름에 지난 여름인가 벌써 지지난 여름이 됐나? 그게 전시했던 게 지지난 여름. 개인전하고 오셨잖아요. 그치, 능력자. 돈이 안 돼요. 근데 돈이 안 돼.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돈 되는 거지. 그치. 하다가. 첫 술에 배부르리야. 작품은 계속 있는 거니까. 다음 달에는 네. 이 시간에 박완서님의 나목 있습니다. 좋아요. 네. 자, 1, 2, 3. 하여튼 다음 달에 다음 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